이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3일 연속 박기영 본부장의 뉴스를 소개하면서 했던 말이 이분은 누구십니까?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누군지 잘 모르는 분 때문에 여야가 난리 났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황우석 사건 당시에는 일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매맞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만들지 못해서 지난 11년간 너무 저도 답답했었고요. 마음의 짐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그런 후회와 함께 그렇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1년 전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IT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습니다. 그 점에서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은 공도 있었습니다. 그의 과와 함께 공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야당, 급기야 정의당 데스노트, 과학계, 여성계 다 반발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도 탁현민 행정관처럼 박기영 본부장에 대해서 지키겠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건데. 자, 김지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의료보험 적용 확대 이런 거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멋지게 가서 스스로 발표를 하고 저런 거 발표할 때는 박수현 청와대를 계속 시켜서 저는 약간 진짜 어제 하루 종일 뉴스를 보기가 싫었어요. 과거에 과오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건 좀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도 있는데 저분이 과오를 계속 반성하면서 11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민주당이 계속 비례대표 달라고 공천 신청을 했어요. 11년간에? 네. 저게, 그러니까 그동안은 못 나온 것 뿐인 거지 반성을 하고 11년 동안 자숙을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과오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일하는 것으로 이 과오를 씻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거직으로 나와야 돼요. 예. 위에서 줄 타고 내려올 생각을 하지 말고 선거직으로 나와서 대중들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뽑히면 그거는 민의이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못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청와대 인사의 기준이 저는 이제 확신이 들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이 비판을 쓰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정아 기자.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합니다. 황우석 박사가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했을 때죠. 그때 인터뷰했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기계체조 선수를 꿈꿨는데 착지를 잘못하는 바람에 목 하반신 전신 마비가 됐던 분이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셨지만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되는 분이었습니다. 예. 그분의 인생 성공사와 인생에서의 그 가르침을 인터뷰하면서 막판에 황우석 박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언젠가 황우석 박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래서 언젠가 그분 한번 꼭 만나 뵙고 싶고 언젠가 나도 다시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줄기세포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논문 조작 사태 그리고 부풀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론 황우석 박사의 공과 사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어떤 잘못된 부분을 초기에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정말 그냥 희망이 그쳐야 됐던 일이 있어요. 근데 방금 박기영 이제 신임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12년 동안 나 사과 못해서 너무 답답했다. 그런데 사과할 테니까 받아들여 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요. 피해자와 피의자가 그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 예. 그리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론에
사과할 테니까 받아주라고 하면 여론은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어떤 사과의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부터 저는 우리 여론이 예. 그렇게 착하지만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부부들끼리 부부싸움 할 때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그래, 미안해. 됐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됐는데요? 이렇게 안 얘기하는 거죠. 뭐가 미안해 물어보죠.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그 전 시간에도 제2의 탁현민이라고 우리가 워딩을 뽑았었잖아요. 제2의 탁현민이 되려면 마지막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 비슷해요. 왜냐하면 탁현민 행정관의 그 성 관련된 온갖 추문에 불구하고도 대통령께서 계속 신임을 하기 때문에 국정과제 100대 가지 발표하는데 잘했다고 공식적으로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대통령 신임이 절대로 맞는 것 같은데 어제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공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신임함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부조차도 사실은 사퇴를 요구하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어저께 재밌는 것은 손혜원 민주당 의원조차도 사실은 페이스북에서 퇴진을 이야기했다.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워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비슷한 점까지 가려면 바로 이제 버티기 나서야 되는데 드디어 여기까지 똑같아졌습니다. 버티기까지 똑같아진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대통령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에서 비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는 이 탁현민 행정관을 그대로 빼박은 점에서 저는 정말 이 박기영 본부장께서 정말 후한무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저분이 사과하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이번에 인사 1기 내각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사 낭만 사람이 딱 3명 있습니다. 2명이 바로 교수입니다. 조대혁 교수하고 안경환 교수입니다. 그 두 분 교수 어떤 이유로 사퇴했습니까? 음주운전하고 거짓 혼인신고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박기영 본부장이 예전 11년 전이라고 합니다만은 정말 조작 논문으로 밝혀져 가지고 게재가 철회됐던 그 사이언스지에 자기가 아무 연구에 도움도 안 준 상태에서 이름 올렸지 않습니까? 숟가락 얹기. 그것은 사실은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를 했던 것이 밝혀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했던 것에 비한다면 그 죄가 저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사과 한마디로 뭉개고 자기 그대로 한다? 제가 볼 때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